계속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아까 얘기했듯이 군주의 밑수는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K는 다시 표현해주면 우리가 Q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베타는 Q의 여건에 I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Q 위에서 알파의 대수적 혈례원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 F 자기동형 사상이 된다면 여기서 이제 Q가 기초체가 우리가 소체가 되기 때문에 소체인 경우에는 갈로아군의 문제나 아니면 자기동형군의 문제나 이제 동일하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 본다면 알파는 반드시 알파 동형사상이라고 한다면 알파는 반드시 알파의 대수적 혈례 원소로 대응이 된다라는 논리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위수가 8이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해볼 수 있냐면요. 알파를 가는 형태들의 테이블을 간단하게 이제 그려 보시면 이거를 보면 항등 사상의 문제는 알파는 알파로 베타는 베타로 이렇게 이제 대응되는 게 있고, 우리가 시그마라는 것을 알파는 알파로 보내주고 알파는 베타로 보내주고 베타는 알파로도 갈 수 있고 또는 마이너스 알파로도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걸로 잡아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참고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얘네들은 만약에 아벨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알파가 베타로 갔다면 베타는 알파로도 갈 수 있고 마이너스 알파로도 갈 수 있는데, 베타가 알파로 대응되면 윗수가 2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얻고자 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얻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복잡하게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밀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게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알파라는 것을 시그마에 의해서 보내주면 베타로 간다고 그랬고요. 이것에 의해서 보내주면 마이너스 알파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의해서 보내주면 이것은 알파의 상의 마이너스와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요. 한 번 더 해주면 알파가 돼서 알파는 4번 만에 자기 자리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형태를 베타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이 베타로 오니까 베타도 4번 만에 오게 되니까 이것의 윗수는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시그마 제곱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시그마 제곱은 알파를 마이너스 알파로 보내준 거고 베타는 알파로 보내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모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알파로 그 다음에 베타는 잘못 썼습니다. 마이너스 베타로 오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시그마 3승을 해주게 되면 이것이 여기로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베타로 오고요. 여기는 알파로 오게 되고 4승을 해주면 되니까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와서 윗수가 4인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해보냐면, 여기에서 타우라는 함수를 무엇으로 보내주냐면 알파는 알파로 보내주고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로 보내주게 되면 이것의 윗수는 2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한 구는 이제 5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5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5가지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4원수 구는 i에 의해서 생성되는데 i의 윗수는 4고 그 나머지 원수의 윗수는 또 다 4가 됩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Q8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형태가 주어지면 일단 이 타우는 알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떤 모델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보는 것이 과연 교환법칙이 성립되는 아벨분이냐 아니냐라는 걸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파와 알파 또 베타와 베타를 따져보는데 여기에서는 타우는 알파를 알파로 보내준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알파를 베타로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얘가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봤더니 알파는 뭐로 보내줬냐면 시그마는 베타로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로 보내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미 얘가 무슨 군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까? 비가환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가 되겠죠. 비가환군인데 비가환군에는 4차 대칭군 D4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4원수군 Q8이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은 Q8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Q8이 아니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 모델로부터 4차 대칭군 D4와 동형이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놓고 이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얘네들은 어떤 모델이라는 사실이 됐습니까? 시그마 타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얘네들은 실제로 아까 D4와 동형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단 시그마 타우는 갈로아군에 있는 원소로서 시그마 알파는 베타로 시그마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로 이렇게 이제 정의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타우는 알파는 알파로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로 정의됩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모델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우리는 무엇에 대한 결론을 얻냐면 G는 D4군이라는 사실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럼 D4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칠판이 적응 관계로 이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정이면체군 D4에는 시그마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타우 시그마 제곱 시그마도 타우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은 윗수가 4인 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부분군을 보면 타우 시그마 제곱도 타우 시그마 제곱 시그마도 타우 시그마 삼승도 타우 이렇게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말한 이것과 이 두 개는 자명한 뭐가 돼요? 자명한 정규 부분군이고요. 우리가 이제 부분군에서 인덱스가 2가 되면 그럼 라그랑지 정리를 따지면 이것의 윗수는 8이고 이것의 4이고 이것의 윗수는 8이 되니까 라그랑지 정리 따지면 인덱스가 몇이 됩니까? 2가 되니까 정규 부분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인덱스가 2가 되는 형식으로 정규 부분이라는 걸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시그마 제곱은 바로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D4의 센터에 해당이 돼서 이것도 정규 부분이 되고 실제로는 이것은 이제 시그마 타우와 타우 시그마는 다릅니다. 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요 네 개들은 정규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규 부분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개수가 6개가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다루게 됐을 때 첫 번째 이 그 체가 K가 우리가 Q의 갈로아 확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킹만 해낸다면 그럼 그것에 대한 그 디그리를 이용해서 갈로아군의 윗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갈로아군의 윗수 문제가 나오면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윗수가 10 이하인 군, 그 다음에 윗수가 P의 제곱인 군, 여기서 P는 홀수인 소수를 지칭하는 겁니다. 물론 2가 돼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수가 2 곱하기 P, 여기서는 반드시 P가 홀수인 소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군의 구조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실제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만 인지하고 있다면 이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한 듯 하지만 상대적으로 점수에 따기에는 그렇게 좀 수월하게 딸 수 있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이게 또 수월하다는 말이 쉽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는 있는데, 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그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월하게 점수를 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K라는 것을 어떤 모양으로 둘 것이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이 K가 Q의 알파에 이거로만 표현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다루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다룰 수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시면 아마 내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그 내용들 중에 어려웠던 내용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